저는 오늘 두 번째 발표로 무한 스크롤 최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리렌더링 최적화에 이어서 무한 스크롤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하면 좋을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무한 스크롤을 그냥 간단하게 구현하는 거 설명드리고, 처음에 메모이제이션을 시도했다가 그걸로는 뭔가 완벽하게 최적화가 덜 된 것 같아서 다른 가상 스크롤이라는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무한 스크롤 구현은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메인 페이지에서 저는 이게 진행이 됐는데요. 그 게시글을 불러오는 이 부분이 데이터 부분이고, 유즈 인피니트 쿼리를 사용해서 저는 쿼리 팩토리가 있어서 얘한테 쿼리 키랑 펑션이랑 그게 다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패치 넥스트 페이지, 헤즈 넥스트 페이지 이런 유즈 인피니트 쿼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을 받아와서 라스트 엘리멘트 래프를 걸어주고 얘를 이제 유즈 옵저버라는 커스텀 룩을 활용해서 얘를 감시합니다. 그래서 얘가 화면에 뜨는 순간 패치 넥스트 페이지를 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즈 옵저버는 인터섹션 옵저버 API를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 스크롤을 했는데 최적화 이전에 보시면은 제가 데이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바닥에 닿아서 가져와 봤는데 총 30개를 불러올 때 126.9ms가 떴습니다. 네,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메모이제이션을 시도했어요. 메모이제이션을 어떻게 시도했냐면 밑에 닿아서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위에 있는 10개의 데이터, 기존에 불러왔던 데이터도 리렌더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막으면은 그 메모이제이션 공부를 한창 하던 때라서 이걸 막으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위에 애들을 계속 메모이제이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위에 10개 포스트 리스트라는 걸로 감싸서 이렇게 감싸서 여기에 얘를 메모로 감싸준 거죠. 그래서 포스트 리스트라는 것만 계속 밑에 것만 렌더링이 되도록 했어요. 위에 거는 아예 리렌더링이 안 되도록 메모이제이션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88.9ms가 29.2ms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름 지표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찾아보다 보니까 이 div가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제가 이걸 측정할 때 데이터가 저희가 820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불러오니까 굉장히 느린 거예요. 당연하겠죠? div가 820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가상 스크롤이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일단 가상 스크롤이 뭔지부터 알려드리자면 사용자가 보는 화면에 있는 요소만 렌더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예 그 HTML 요소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걸 가상 스크롤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자체 구현하신 분들도 있고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 개를 찾아보니까. 자체 구현을 하면 뭐 학습은 되겠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일단 적용을 해보는 게 저에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무엇보다 그리고 이벤트 리스너를 사용을 해야 돼가지고 보일러플레이트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선정을 해야 될 텐데요. 네 가지가 좀 대표적으로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업데이트는 언제였는지, 그리고 레이티스트 버전을 몇 번 다운로드 됐는지, 위클리 다운로드 수가 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변적인 크기에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게시글들이 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쉽게 할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리액트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사이즈를 계산을 하려면 오토 사이저라는 또 새로운 라이브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락시켰고, 리액트 버추얼라이즈드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계산하려면 셀 메저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얘도 보일러플레이트가 발생을 할 것 같아서 탈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얘는 무엇보다 스크롤 투, 그러니까 특정 아이템으로 화면을 스크롤 시켜주는 그런 함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탈락시켰고, 그럼 이제 텐스택에서 만든 리액트 버추얼과 리액트 버추어소 요 두 개가 남았는데 리액트 버추얼을 결국에는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업데이트도 빨랐고 위클리 다운로드 수도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텐스택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텐스택 쿼리 할 때도 느끼셨겠지만 문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가상 스크롤을 처음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문서에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얘는 컴포넌트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리액트 버추얼은 훅 형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훅이 뭔가 좀 더 땡겨서 이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일단 설치부터 했고요. 메인 페이지에 제가 아까 전에 메모이제이션 해뒀던 포스트 리스트는 없애버렸습니다. 일단은 메모이제이션이 없어야 그 가상 스크롤이 작동을 할 테니까 그거 롤백부터 했고요. 그래서 인피니트 쿼리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대로고 스크롤할 페런트 노드의 레프가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 정보 그리고 얘가 이제 그 버추얼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훅 형태로 유즈 버추얼라이저 해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고요. 몇 개를 보여줄 건지 뭐 get scroll element, estimate size, overscan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보셨던 옵저버고요. 여기 위에서 만든 로우 버추얼라이저를 get virtual items 해서 매핑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를 포스트 카드를 이걸 리턴을 해주게 되면은 끝입니다. 세팅은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을 해보니까 스크롤이 2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스크롤을 저 리액트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메인 페이지에 메인 페이지가 아니라 app.tsx의 여기서 그러니까 이 라우트 이 안쪽을 스크롤 되게 하고 있었거든요. 헤더랑 내비게이션 바는 스크롤이 되면 안 되니까 그 안쪽 바디 부분 이 라우트라서 여기가 스크롤 되게 하고 있었는데 app.tsx에다가 레프를 바깥쪽에다가 여기다가 걸어버리니까 여기 페런트 레프 여기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기도 스크롤로 알고 여기도 스크롤로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크롤 레프를 걸고 이거는 이제 프롭으로 전달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롭으로 전달받아서 그 레프를 걸어주는 걸로 페런트 레프 기존에 있던 거는 제거를 하고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하이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에스티메이트 사이즈가 200으로 제가 아까 설정을 해놨었는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지금 200 하이트인 거거든요. 이렇게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걸 동적으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계산하는 거를 버추얼 아이템 measure element라는 함수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 보시면은 이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거 보고 해결을 했어요. 아까 그 매핑했던 이 로우 버추얼라이저 안에 get virtual items 안에서 로우 버추얼라이저 measure element를 통해서 높이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레프에다 걸어서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에스티메이트 사이즈를 설정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최대로 나올 수 있는 포스트 카드의 크기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권장을 하더라고요, 공식 문서에서.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로딩 부분이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니까 310 픽셀 하이트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로딩 부분의 경우에는 40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has next 페이지고 인덱스가 가장 마지막 거 이다면 리턴 40을 하고 나머지는 310으로 이렇게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가 넥스트 페이지가 있다면 플러스 1을 하고 아니라면 그냥 랭스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얘가 로딩 컴포넌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쭉 스크롤을 다 내렸거든요. 맨 마지막까지. 근데 맨 마지막에 로딩을 할 때 렌더링 시간이 400대 밀리세컨드가 나왔는데 가상 스크롤을 적용하고 나니까 24.5 밀리세컨드로 엄청 줄었죠. 그리고 이거를 다 불러와 놓고 다른 페이지로 이동했다가 다시 왔을 때 모든 걸 다 렌더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736 밀리세컨드가 걸렸었는데 가상 스크롤을 적용하고 나서는 44.7 밀리세컨드로 많이 줄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가 확인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고 한참 있다가 뜨죠. 하지만 이거를 가상 스크롤 적용한 뒤에는 버튼 누르자마자 바로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딱 화면에 보이는 부분들만 디브가 있고 이 이상으로 길어지고 이 전 것도 안 나오고 이렇게 구현을 완료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렌더링 시간 측정하실 때 프로파일로 잘 몰랐었거든요. 아, 네. 이 내리는 시간 같은 거는 그냥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거를 기준으로 프로파일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렌더링을 기준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여기 요바 보이세요? 요거 하나가 렌더링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렌더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짧으면 렌더링 시간이 짧은 거고 얘가 길면 렌더링 시간이 긴 거예요. 그래서 내 사용자가 움직이는 시간은 측정하지 않고 딱 렌더링 시간만 측정을 해줘요. 네. 그럼 전체가 시간 측정 보여주셨을 때는 마지막 스크롤까지 다 내렸을 때 네. 시간 그 렌더링 된 시간. 네, 이게 마지막 스크롤에 보시면은 얘 하나만 길쭉하잖아요. 이 나머지는 그냥 제가 스크롤하면서 다른 부분이 그냥 짜잘하게 렌더링이 된 부분이고 요거가 이제 마지막에 3개였나 뭐 10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마지막은 그 한 5개인가? 그거를 불러올 때 이전 것까지 리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422ms나 걸렸다. 요 내용입니다. 궁금한 게 네. 그 아까 밑에 맨 마지막에 영상 보여주실 때 네. 다른 페이지로 갔다가 와도 이렇게 빨리 된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네. 그 지금 발표해주신 기능이 이제 디브를 조절해주는 걸로 좀 이해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 데 갔다 와도 빠르게 보여주는 왜냐하면 이 왼쪽 같은 경우 그 느렸던 경우에는 갔다가 왔을 때 div 820개를 계산을 해서 그려줘야 돼요. 하지만 오른쪽의 경우에는 제가 가상 스크롤을 해놨기 때문에 갔다 와도 div를 한 20개 정도만 하면 렌더링을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이 밑에 이거 영상과 동일합니다. 이게 736ms인 거고 이게 44.7ms인 거예요. 방금 이전 스크롤의 위치를 기억하는 코드가 일단 좀 있으신 거거든요. 아, 그게 없었어도 이렇게 계산이 돼요. 왜냐면 리액트니까 이건 SPA라서 저 넥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스크롤 위치 기억하는 것도 하긴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뺐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